번째 단어는 한번 들어볼 때는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대손이 대손. 대손이라는 단어는 일단 대손이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하셔야 된다. 대손이라는 것은 책에 잠깐 60페이지 보시면 대손의 채권이 거래처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대손이라 하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계정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대손은 뭐라고요? 회수하는 돈 받을 권리가 회수 불가능한 걸 우리가 대손에 하면 돈 받을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외상 매출을 많이 보기 때문에 외상 매출을 예를 들어서 여기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손은 회수 불가능한 걸 대손이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다.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어느 변에 대변에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돈 받을 권리 채권 자산이 없. 그러면 이 금액만큼 내가 손해 본 거죠. 이만큼 손해 본 거니까 차변의 이 돈을 뭐로 처리하느냐? 이 돈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에는 대손상각비. 자, 이 대손상각비라는 게 증가목은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중에서 처음 보는 놈이죠. 우리가 앞에서 회계란 배웠을 때 회계란 대손도 회계라고 그랬죠. 감가, 화재, 대손. 돈 떼먹히는 거. 회수 불르는 걸 대손이라고 했습니다. 대손이 실제 발생하면 대외로 예상 매출금 땡땡땡 차별은 뭐라 쓴다고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대손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거래처가 파산하든지 거래처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든지 혹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못 받게 됐을 때 우리가 대손상각비는 비용을 하는데 이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는 기말 결산 시점에서 뭐라 생각하면 대손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대손의 예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 설명도 드려야 돼요. 대손의 예상이란 것은 개념은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 결산 시점에서 내가 받을 거 있는 거, 즉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이만큼은 실질적으로 아니지만 내년에 회수 불능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나라에서 이해해 줄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대손의 예상은 언제 하는 거다고요? 기말 결산 시점. 기말 결산은 언제예요? 2월 31일 날. 2월 30일 날 내가 돈 받을 거 있는 매출 채권이 있겠죠.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여기에서 퍼센테이지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만큼 대손을 예상할게. 자, 금융업 같으면 2%만큼 대손을 예상할게. 이 퍼센테이지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그럼 그 금액만큼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말 결산 시에 비용으로 만들더라도 나라에서는 이해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 자, 대손의 예상을 하지 않더라도 너 대손 예상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나라에서. 왜? 비용이 더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 수익이 줄어드니까 나라의 세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나라 입장에 크게 좋지 않겠죠. 나라 입장에서 대손 예상한 걸 왜 인정을 하느냐? 대손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출 채권이 갑자기 회수되니까 그만큼 한 해에 갑자기 비용이 많아지겠죠. 한 해의 비용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얘기는 세금을 거두는 세금이 그럼 나라에서는 한 해에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많으면 대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거둬들인 세금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기 좋을 때는 훅 올라갔다가 그러면 어떤 해에는 세금이 많이 거치고 어떤 해에는 적고 많고 왔다 갔다 할 거란 얘기. 나라에서 이런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꾸준하게 더 많이 내는 혹은 꾸준하게 똑같이 내는 걸 좋아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나라의 예산을 잡기가 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대손의 예상이라는 걸 그럼 대손의 예상은 그냥 공식 안 합니다. 자, 제가 공식 하나 써볼게요. 매출 채권 잔액. 여기서 얘기하는 매출 채권 잔액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외상 매출과 다드럼의 잔액. 곱하기 대손 예상이에요. 곱하기 대손 예상. 이 대손 예상률은 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는 도소매업은 1% 해놨어요.
그러면 곱하면 뭐냐면 대손 예상액이 나와요. 대손 예상액이란 것은 실제로 지금은 회수 불능된 거 아니지만 내년에 내가 돈 받을 것 중에서 떼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뭘 빼느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뺍니다. 자, 여기 잔액을 뺐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상각비,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환입, 제로는 게 없어. 앞에서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거 공식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공식은 이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매상 매출 잔액. 책이 얼마였습니까?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매출 잔액 5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의 대손을 예상합니다. 좀 더.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제로일 때. 두 번째,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있어요? 자,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세 번째, 충당금 잔액 얼마 있어요? 5천 원이죠? 5천 원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충당금 잔액 얼마 있다고요? 7천 원이 있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대손의 예상을.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거는 대손을 예상하는 건 언제 하는 거라고요? 기말 결산 시점. 기말 결산 시라는 얘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12월 31일 행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해볼게요. 자, 이거 헷갈려요.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상 매출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예상하는 거야. 매출 채권 잔액 얼마? 5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 곱하기 0.01 맞습니까? 1%의 대손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밑에 몇 자리 있어요? 두 자리 있죠? 동그라미 두 개. 얼마 나옵니까? 5천 원. 5천 원만큼 충당금을 만들어. 충당금이 뭔지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충당금 잔액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이너스 충당금 잔액 빼는데 없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5천 원만큼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기할 때 어떻게 분기하느냐? 이 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말 결산 시에 5천 원만큼 비용이 있죠. 뭐 손해본 건 아니죠. 예상을 한 거니까. 내년에 이전 건 떼먹힐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차변은 뭘로 해결하면 차변은 그냥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5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뭘로 회계 처리하면 대변의 계산 과목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얼마만큼? 5천 원이라고 설명을.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뭐냐? 이 5천 원만큼 뭐라고요? 손해봤다 생각 비용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해버린 내용이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은 뭐냐 하면 오늘 처음 배우는 계정 과목입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얘기합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 이게 재무상태표로 정합시다. 상태표 차변 같은. 자, 차변에 뭐가 있다고요? 차변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 이 문제에 얼마 있습니까? 50만 원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는 뭐냐 하면 외상 매출금 5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고요? 5천 원 있다고. 그러면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생각할 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이만큼 뭐 한다고? 횟수 못 받는다고. 못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받을 외상 매출금 얼마라고요? 40만 5천 원이다. 이렇게 표시. 이걸 뭘 한다고요? 차감적 평가 계정. 자, 조금 헷갈리죠? 이런 걸 처음 보기 때문에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원래 외상 매출금 받을 거 얼마 있는데 5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이 중에서 5천 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이걸 따로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회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봤을 때 외상 매출금이 50만 원인데 외상 매출에 대한 대성수 나오면 5천 원 있으면 이 외상 매출금 회수할 건 얼마라고? 49만 5천 원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 이제 대충 감만 잡으시면.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아요. 외상 매출금 자리 5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예상합니다. 5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 곱하기 얼마라고요? 0.01. 소점 밑에 두 자리가 얼마라고요? 5천 원만큼 충당금 만들어주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충당금 자리가 얼마 있다고요? 이미 3천 원이 있더란 얘기. 원래 3천 원이 있으면 5천 원만큼 만들어줘야 되는데 3천 원이 있으니까 얼마만 더 만들어줘야 돼? 2천 원만 추가로 더 만들어줘. 2천 원만큼 뭘로 해결한다고요? 차변에 대손 삼각비 얼마? 1천 원. 대변 뭘로 해결한다고요? 대손 충당금 얼마? 1천 원. 이렇게 해결. 이미 3천 원이 있으니까 2천 원만 더 플러스 해주면 얼마 된다고요? 마치 5천 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붕괴하기 전에 여기가 얼마 있었다고요? 3천 원 있었던 1천 원을 더 해주면 얼마 된다? 세 번째. 세 번째. 똑같이 외상 매출 자리 얼마에 대해서 5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예상합니다. 하기 0. 거의 대부분 1%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한 번씩 이런 문제. 자, 일단 곱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5천 원만큼 충당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다음 자리 얼마 있대요? 5천 원 만들어 줘야 되는데 5천 원 있대요. 5천 원 만들어 줘야 돼. 5천 원 있어. 그럼 뭐라고요? 제로. 제로는 뭐라고요? 붕괴할 필요 없다고.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5천 원 만들어 줬는데 5천 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자, 4번까지 가고. 자, 똑같이 외상 매출금 잔액 5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더라고요? 5천 원만큼 충당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다음 자리 얼마 있다고요? 4번은 7천 원 있다. 5천 원만 있으면 되는데 7천 원 있다는 얘기.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면 마이너스 2천 원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충당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충당금에서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뺄 때는 어떻게 빼느냐? 충당금 설정할 때 대배 대수 뺄 때는 어느 배네? 4배래. 충당금이 너무 많아요. 대손 충당금에서 빼주세요. 얼마만큼? 1천 원만큼. 대변에 이 계정을 뭘 하느냐? 이 계정을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그래요. 환입. 얼마만큼? 1천 원만큼. 이 대성순환 환입이라는 계정 처음 들어봅니다. 이 대성순환 환입이라는 계정은 특이한 계정이에요. 비용의 차감 항목. 말이냐? 비용의 차감 항목이라는 얘기는 대손 삼각비에서 나중에 빼주는 얘기. 근데 시험에 출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없다는 지금은 뭘 하셔야 하면 대충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대손을 뭐 하는 거다? 예상하는 거다. 예상하는 건 언제 하는 거라고요?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점에서 하는 행위를 우리 대손의 이상이라 얘기합니다. 하나 좀 더 보세요. 대손의 발생. 대손의 발생이란 말은 무슨 말하면 대손의 발생 뭐에 됐다? 돈 받을 채권이 회수 불능된 거죠.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떼먹겠다는 얘기인데 이 대손의 발생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 돈 떼먹힐까요? 돈 얘는 날짜로 따지면 이중 언제든지 거래처가 언제 돈 떼먹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거래처가 돈 떼먹는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대손의 발생은 기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발생할 수 있는데, 자, 대손의 발생은 해볼게요. 실제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 충당금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거나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해놨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외상매출금 5천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놨습니다. 외상매출금이 얼마만큼요? 5천원이 회수 불능됐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충당금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되면 어느 변에? 어느 변에? 외상매출금 회수 불능되면 대변에 뭐 쓴다고요? 외상매출 얼마가 회수 불능된다고? 5천원이 회수 불능.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충당금 자리 있다 없다? 없대요. 충당금 자리 없다는 얘기는 그냥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외상매출금 5천원 회수 불능돼서 그만큼 내가 손해본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네. 이건 문제. 똑같이 외상매출금 5천원이 회수 불능된 거죠. 맞아요.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 얼마가 회수 불능됐다고요? 5천원이 회수 불능. 그런데 대손 충당금자리 얼마 있는 경우에? 3천원이 있는 경우에. 그럼 대손 충당금이 3천원 있다면 차변 뭘로 처리한다고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에서 얼마? 3천원 처리하면 되고요. 모자란 2천원만큼 뭘로 처리할까요? 대손 상각비 처리하면 되겠죠. 모자란 2천원만큼은 대손 상각비라고 얼마만큼? 2천원만큼 처리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봐요. 외상매출금 5천원 회수 불능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충당금 3천원이 있다는 것은 얘는 언제 설정해 둔 거예요? 말해 언제? 말해. 결산할 때 언제? 왜냐하면 얘는 전기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거예요. 작년의 비용 처리한 부분이고 얘는 지금 원래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위험을 분산했다는 얘기. 충당금을 설정. 갑니까? 똑같이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됐지만 위의 경우에는 원래의 비용이 5천원만큼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한국에서 싫어한다는 얘기.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의 세금을 똑같이 하게 걷어들여야 되는데 갑자기 원래 비용이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많다고요. 자, 회사가 하나만 부도나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서 금융이라든지 뭐 하는 위기가 올 때마다 소산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러면 회사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에 큰 게 하나 무너지면 밑에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 결국은 중간중간에 대금 외상된 같은 거는 대손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라 입장에서 어떻다고요? 회사 할 돈이 뭐냐 세금 받아낼 돈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대손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외상매출금 5천원이 회수했지만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단기의 비용으로 다 정상화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3천원이 만약에 있다면 이 3천원만큼은 대손 충당금으로 즉 전기의 비용으로 처리했던 돈 처리해버리고 단기에는 얼마만큼 3천원만큼만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을 했더라는 얘기. 자, 외상매출금 똑같이 5천원이 회수 대변에 외상매출원이 회수 상감자는 얼마 있어요? 5천원 있대요. 5천원 있든지 만원 있든지 얼마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얼마만큼만 5천원만큼만 빼주면 돼요. 들어보면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으면 이 문제 섞여 있으면 헷갈립니다. 섞여 있는 문제 풀 때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 문제 어렵다고. 자, 그 밑에 뭐 있습니까? 대손 발생한 채권의 회수돼 있습니까? 자, 채권의 회수라는데 우리가 보통 대손이 발생하면 돈 떼먹혔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드값 같은 거 옛날에 뭐냐 나이 어르신 분들 우리 지금 앞에 지금 IMF 터졌을 때 IMF 터졌을 때 신용 불량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신용 불량되면서 내가 그 빌린 돈 다 갚아요, 다 안 갚아요? 다 안 갚아요.
그런 경우 없으면 참 좋은데 내가 카드를 썼어. 카드를 쓰든 신용카드를 썼는데 카드 비싸 갚았어. 못 갚으면 시간이 지나면 카드사에서 전화하게 쏩니다. 전화하게 쏴요. 근데 이 돈을 못 갚아. 뭐 만들 뭐 이래갖고 못 갚았어. 시간이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얘들은 카드사에서는 얘를 대손 처리해버리고 이 채권 대손 처리하는 걸 어디에 하면 밑에 많은데 신용정보회사 말이 좋아서 사실 결국 뭐냐 하면 내가 갚을 돈이 1,000만 원이었어. 아들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대손 처리해버렸어. 대손 처리하고 나면 이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어떻게 하냐면 여신에서 팝니다. 5% 기간이 길면 따지게 보통 첫 번째 팔 때는 보통 뭐 10%. 그럼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얼마 판다고요? 100만 원, 200만 원 파는 거예요. 밑에 채권회사에서 뭡니까? 하면 이제 이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납부하시라고 이제 보내고 전화 오고 해서 고객님 이거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얼마라도 내셔야 되는데요. 그럼 아들은 얼마만 책임입니까? 1,200만. 그러고 난 뒤에 또 야금야금 받아낼. 그래서 야들도 막 관리하다가 안 돼. 안 되면 만다고요. 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받을 수 만큼 최대한 받다가 못 받으면 또 된다고요. 또 따라서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주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쉽게 보시면 대구로 생각하면 대구에 가면 삼덕동 라인에 보면 많은데 게임 회사들 중에서 한 반은 이런 회사도 많다고요. 잘 받아내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잘 찍어냅니다. 연체니 얼마 연체니 하고 감성을 잘 전화해서 많이 힘들 돈 내놔라 이게 왜 돈 안 갚아 이게 아니고 많이 힘들 하시면 안 좋을 거 해주는 일단 얼마라도 납부하 열심히 미안하게 만드는 그러면 돈 여유가 조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네, 돈 갚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받기 전에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 확실하게 얘기해. 제2금융 그러니까 여신회사를 넘어가는 데서는 정리를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계좌까지 받아서 그 있잖아 이런 그래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하여튼 이렇게 대손 처리하더라도 우리는 만다고요.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래처가 파산해서 대손 처리했습니다. 대손 처리하더라도 우리는 뭐 한다고? 그 사장님이 계속 살아계신다면 아유 사장님 살아세요. 살아시면 다시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셔서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나서 뭐 한다고요? 대손 처리했던 거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 처리하면 돼요? 사업에 뭐 한다고요? 자, 이 문제를 보면 대손 처리한 외성 매출금 5천원 현금이 들어와요. 사업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현금이 들어와. 얼마만큼? 5천원만큼. 그런데 대별의 외상 매출금이랑 못 적잖아요. 그러면 대손 처리 다 해버렸으니까. 그럼 뭘로 처리한다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두면 이마에 결산시가 되면 이 충당금이 많으면 많다고요? 환입시킵니다. 또 모자라면 더 상각비 더 이런 식으로 해결가 되더라고요. 딱히 싫어. 대손은 한 번 들어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붕괴하는 건 할 만한데 이론적으로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론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봐야지 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